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떠올린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와 반대로 수입이 끊기고 생활비와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모아둔 자산을 다 소진하고 빈곤의 문턱까지 몰리곤 한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똑같은 상황에서 노후 파산을 막아낸 이들도 있다. 무엇이 그들을 지켜준 걸까? 여기에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조금 다른 선택과 태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한 63세 김 씨는 정년퇴직 후 퇴직금과 함께 3억 원이 넘는 자금을 손에 쥐었다. 그는 처음엔 마음이 놓였다. 오랜 시간 고생했으니 이제는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은퇴 후 첫 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자녀 결혼 지원까지 하다 보니 통장 잔고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시점에 그는 과감히 지출 구조를 점검했다. 생활비를 항목별로 기록했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였다. 더 나아가 소액이라도 국민연금과 별도로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있었던 덕분에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이 생겼다. 김 씨는 말한다. 큰 돈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그가 지켜낸 비밀은 다름 아닌 현금 흐름 관리였다. 다른 사례는 전직 교사 박 씨의 이야기다. 그는 은퇴 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해 노후 불안을 크게 느꼈다. 그러나 섣불리 집을 사기보다 안정적인 월세 계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신 그가 집중한 것은 건강관리와 새로운 일거리였다. 은퇴 직후부터 동네 아이들에게 국어 과외를 시작했고 소득은 크지 않았지만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수 있었다. 특히 그의 노후를 지켜준 것은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 습관이었다. 의료비 지출이 거의 없었기에 소득이 적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은퇴 후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픈 곳 없이 사는 겁니다. 건강이 있어야 지출이 줄고 지출이 줄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다른 한 명 58세의 조기 은퇴를 선택한 이 씨는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었다. 자녀 학비와 부모 봉양으로 준비한 자산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남은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무턱대고 투자하지 않았다. 대신 배당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선택해 매달 작은 배당금을 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더불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소규모 사업에 일부 자금을 투자했는데 이 또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생활비 보탬이 되었다. 그는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버린 게 살 길이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조, 그게 결국 노후 파산을 막아줬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공통의 메시지를 준다. 은퇴자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거대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흐름과 습관이라는 점이다. 생활비를 기록하며 지출을 관리한 태도, 몸을 챙기며 의료비를 최소화한 습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든 선택이 그들의 노후를 버텨내게 한 힘이었다. 사실 은퇴 후 파산에 빠지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큰 지출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완전히 끊겼을 때부터 흔들린다. 반면 버텨낸 사람들은 작은 흐름이라도 놓치지 않았고 건강과 생활 습관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결국 노후 파산을 막은 은퇴자의 비밀은 돈이 많거나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가 아니다. 생활을 기록하고 건강을 지키고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본에 충실한 태도였다. 이 비밀은 거창하지 않다. 그러나 지켜낸 이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그 사소한 차이가 결국 우리의 노후를 바꾸었다.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 속에서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 작은 흐름 하나를 지켜내는 꾸준함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노후 파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는 어쩌면 파산일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금을 받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생활비와 의료비에 허덕이며 빈곤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드물지 않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몇몇 사례처럼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노후 파산을 피하고 오히려 안정된 삶을 유지해 나간다. 그 차이는 단순한 재산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자산을 바라보는 태도와 생활을 운영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은퇴 후 삶을 지켜내는 핵심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은퇴자의 재무적 안정은 첫째로 현금 흐름의 확보와 관리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일정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노후가 안전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매달 얼마나 꾸준히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일시금 형태로 받은 퇴직금을 큰 지출에 써버리고 나면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불안이 찾아오게 된다. 반면 개인연금, 배당금, 소규모 아르바이트나 임대소득 등 어떠한 방식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둔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안정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으로 이어진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소비를 절제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의 관리다. 은퇴 이후 가장 큰 돌발 변수는 의료비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를 단순한 생활비 항목의 하나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은퇴 자산을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 된다. 앞서 사례에서처럼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꾸준한 자기 관리로 큰 병을 예방한 이들은 생활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다. 건강은 소득이 없는 노후에서 곧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한다. 하루의 규칙적인 운동, 과식하지 않는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과 같은 평범한 습관이 결국 몇천만 원의 의료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은퇴자에게 있어 건강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노후 자산관리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세 번째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지출을 바라보는 태도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작은 지출이 쌓여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매일 마시는 커피, 구독형 서비스, 필요 없는 보험료, 유지비가 큰 자동차 등은 은퇴 전에는 감당 가능했지만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사치가 될 수 있다. 현명한 은퇴자는 지출을 줄이는 것을 단순히 절약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할 삶의 가치와 연결한다. 지출을 줄였다는 사실에서 오는 결핍감보다 줄인 덕분에 더 오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을 우선시한다. 생활을 기록하고 항목별로 나누어 실제 어디에 돈이 흘러가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은 노후 재정 관리의 첫걸음이다. 은퇴자들의 가장 큰 착각은 여전히 자신이 소득자라는 생각을 놓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녀 지원이나 과도한 경조사 비용에 쉽게 휘둘리게 된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자신이 자산 관리자라는 새로운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있는 돈을 오래도록 지켜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재무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현역 일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스스로를 자산을 지켜내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생활을 재설계한 사람들은 안정된 노후를 이어간다. 또한 은퇴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하려 하면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자산도 쉽게 소진된다.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정보와 기회를 나누는 행위다. 누군가는 소일거리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생활비 절약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작은 연결망이 은퇴자의 삶을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이 된다. 결국 은퇴자의 노후 파산을 막는 비밀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한 현금 흐름 관리, 꾸준한 건강 관리, 현명한 지출 태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 같은 일상의 기본 속에 숨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거창한 재테크 비법이나 대규모 자산 증식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후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얼마나 꾸준히 지켜왔는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우리 사회는 종종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자산을 쌓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안전망은 모은 자산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지켜내며 어떻게 줄여나가는가에서 비롯된다. 노후 파산을 막아낸 은퇴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이들이라면 단순히 숫자로 표시된 자산 규모에만 집착하기보다 삶의 태도와 습관 속에서 진짜 비밀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불안한 시대에도 자신만의 노후를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기 때문이다.